네, 안녕하십니까. 예추연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같이 보고 싶은 학교 기출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저희 모교이기도 한, 이제 성남에 있는 성일고등학교에 있는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수학2에 대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치 지역에 있는 저희 학원에서 왜 성남 지역에는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8호선이 있는 열차에서 저희 있는 대치 지역에 있는 그 분당선의 한티까지 오는 거리가 이제 지하철이 잘 뚫려 있는 관계로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이 대치 지역으로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그 시험 대비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남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도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이제 수2에 있는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에 좀 바꿨던 문제가 돼요. 수능 기출문제에 바꿨던 문제가 되는데, 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 fx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니디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게 우리의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1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얘는 1이 아니고 1이 0이죠. 1의 좌극한은 0이고 1의 우극한은 1의 좌극한 0이고 1의 우극한은 1이기 때문에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기억은 버려주시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이제 0에 대한 이제 좌극한, 0에 대한 좌극한은 바로 1이니까 니은은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 디귿 문제가 이제 수능 기출 문제 나왔던 그 보기에서 약간 좀 바꿨던 것인데, 네,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 되는 것이 나왔다고 친다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연속이 아니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우선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모든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이게 0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0에서 왔더니 0에서는 연속이 되진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은 안 되지만 얘네들이 극한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디귿도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 정답은 이제 니은과 디귿이 답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니까 좀 넘어가시고요.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fx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부터 3까지의 평균 면화율과 이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 갖고 있는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평균 면화율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1에 f의 3 빼기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하는 평균 면화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건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하는 이 식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분자는 4가 될 것이고, 분자가 4가 될 것이고, 처음에 3, 3은 9에다가 1 더하면 1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은 2기 때문에 빼기 2가 돼서 이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얘네를 봤더니 이제 f'x의 값을 봤더니 f'x는 기분 좋게 이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a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a의 값은 1이 된다고 해서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4번 문제는 샌드위치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돼요. 샌드위치 문제. 네, 그럼 샌드위치 정리는 어떤 식의 문제를 풀 거냐면 양쪽에 있는 극한값을 비교해서 문제를 푸시게 될 것인데, 예를 봤더니 이제 fx의 값이 이제 3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5 사이에 있는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식의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을 시키게 되면 3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fx의 제곱이 된 상태에서 3x 플러스 5의 양쪽에 제곱을 붙여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나누시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는 것이고, 그 앞에다가 이쪽에 리미트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죠. 리미트 값. 네, 극한값의 이제 대소관계의 특징은 리미트를 붙이려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봤더니 우리가
무한대물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위아래 차수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얘네들 봤더니 위아래 2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비는 3x제곱이면 9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분의 9이기 때문에 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얘도 위아래 차수를 비교하시게 되면 1분의 9이기 때문에 9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9하고 9 사이에 있는 값은 9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9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4번 문제에 대한 정답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별표 2개를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얘네들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는 바로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뭐가 된다? t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고쳐주려 할 겁니다. 그럼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루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t의 제곱 빼기 at의 값이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유리화시켜서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고자 한다면 얘네들은 루트에 1 플러스 t의 제곱에 플러스 a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앞의 제곱에서 뒤의 제곱을 빼기 때문에 1 빼기 a의 제곱에 t의 제곱에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얘네들이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위아래의 차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2차가 튀어나오면 1차고 얘도 1차이기 때문에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2차식에 있는 앞에 있는 개수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a 값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a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무한대 값을 갖기 때문에 수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이미 a 값이 뭐가 된다? 양수라는 것을 가정하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 빼기 a 제곱 값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a 값이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차수는 밑에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결과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이 0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1이라고 하는 4번 문제의 정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이제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방정식이 어떠한 근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무슨 값 문제? 사이값 문제 내는 거죠. 사이값 문제. 그 사이값 정리 문제겠죠. 네, 사이값 정리 문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새로운 함수라고 하는 fx를 잡으신 다음에 fx를 잡으실 거예요. fx. 그럼 fx를 잡으신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fx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범위의 곱이 음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이번에 있는 f0의 값을 먼저 넣으시게 되면 f0의 값은 1이 될 것이고 f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두 개가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0하고 1이라고 하는 구간 사이에만 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6번 문제까지 있는 문제 한번 해설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잠깐 필기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분자가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A, B의 관계식 하나 만들어 주시고 B를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A 값을 구하고 나머지 B를 구하는 방식도 있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통 많이 푸냐면 이렇게 푼답니다. 이게 X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우리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약분되는 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1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위의 식을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는 거 하나고 x 플러스 p라고 하는 새로운 식을 만들어줘서 여기 있는 식의 p를 구한 다음에 전개해서 나중에 a하고 b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는 3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지어주시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p의 값이 3이기 때문에 이제 p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4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전개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a하고 b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x제곱 플러스 이제 5x
플러스 4기 때문에 여기 있는 5의 값이 바로 뭐가 되냐? 5의 값이 바로 A가 되고 이 4의 값이 바로 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9가 되죠? 그 답은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7번 문제를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거를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로피탈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쓰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런 게 있답니다. 1번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 하나 써보시게 될 것이고 로피탈 정리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아래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를 미분하면 1이고 위에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고 하는 극한값이 3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a가 똑같이 5가 나오실 거고 5가 나오시게 되면 두 개 넘기게 되면 5가 나오죠. 5가 나온 다음에 얘가 지금 이게 좀 달라졌죠. 이게 플러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니까 넘기게 되면 b의 값이 4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급하다고 치면 객관식 문제를 모두 여기 있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게 되면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fx가 연속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이제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함수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연속함수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함수값은 무슨 값하고 똑같게 되냐면요. 바로 극한값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극한값. 근데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약분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이제 x 플러스 1분의 여기에 있는 식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x 플러스 1분의 조리제법은 좀 생략해 볼게요. 그럼 x제곱에 빼기 3x 플러스 6이 합니다. x제곱에 빼기 3x 플러스 6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얘네들 두 개를 이쁘게 쩌르르륵 지어주고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6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8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f의 x 플러스 2의 값이 f의 2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2란 뜻이에요. 네,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1번은 1에서 끊겨 있지만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의 값은 a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b의 값은 3이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식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0을 집어넣게 되면 f의 2의 값하고 f의 0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2에 가까이 가는 함수값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명 극한값이게 되는데 얘네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2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2a의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b 대신에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a는 a는 마이너스인가요? 잠시만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제 a는 가볼게요. 보시게 되면 얘는 넘기시게 되면 이거야 합니다. 얘는 넘기시게 되면 4a 플러스 6의 값이 2a의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2a 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그래서 문제 정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a분의 b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분의 b의 값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분의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3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정답의 값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했는데 어떤 걸 잘못했냐면 저기 잠깐 지워볼게요. 이게 제가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잘못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f 여기다 0 집어넣은 거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는데 둘 다 2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b의 값을 써주시고 b의 값 써주시고 0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2a 플러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3이 되죠. 3이가 6이고
빼기면 3이니까 a는 2분의 3이 된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a는 2분의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 문제 정답인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분의 3이니까 답은 2라고 하는 3번 문제에 대한 정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이걸 만들어 놓고 둘 다 2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2라고 하는 값은 얘가 이제 평행이동이 됐을 때 2를 집어넣는 거지, 여기 있는 이 함수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P의 좌표를 먼저 지정을 해보고자 한다면 얘네들은 x, 띡띡 집어넣으면 얘가 루트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OP의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OP의 길이하고 여기는 OQ의 길이가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좌표는 어떻게 하냐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x,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x좌표는 x, 여기 있는 y좌표는 루트 x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제 x가 1로 갈 때 네, qx의 값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q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기 때문에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x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h는 여기 루트 x를 제곱하니까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답이 나오죠. 1을 집어넣으면 다 뭐가 나옵니까? 얘네들은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문제 정답도 알 수가 있으실 거고,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10번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도 확실히 푸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잽싸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필기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11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부터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극한의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f3의 값은 2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얘가 f3이기 때문에 f'의 3의 값은 1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값은 3을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g3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똑같이 g'의 3의 값은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얘네들의 hx가 fx하고 gx의 곱이기 때문에 h'x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거를 미분시켜주면 f'의 x를 놔두시고 이제 gx를 놔두시고, 두 번째 플러스 fx에 g'의 x가 될 겁니다. g'x.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얘네들 값을 한번 구해본다는 뜻인데, h'3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f'3의 값은 1이고 g3의 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f3의 값은 2가 되고 g'3의 값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10에서 3을 빼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7이겠죠. 그럼 7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문제 정답 5번의 값으로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12번 문제는 이제 별표 3개. 왜냐하면 얘네들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원초적으로 다 구하는 것은 이제 처음 배울 때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처럼 이제 내신 딱 직전에 왔을 때는 이걸 잽싸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얘네들이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주고 바로 넘어갈 건데, 그 팁이 왜 정확하게 왜 나오는지 알고 싶으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내신 꿀팁이라는 거 하는 영상 중에서 불연속 함수 곱하기 다항함수가 연속이 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좀 더 적응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불연속 함수하고 다항함수를 곱했더니 그게 바로 연속 함수가 된대요. 이게 그거죠, 바로. 이게 불연속 함수, 다항함수, 곱했더니 연속. 그럼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있는 그 불연속 점에 있는 값들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항함수에서 0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연속점이, 바로 불연속점이 그 다항함수의 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딱 봤더니 지금 불연속점이 마이너스2라고 3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차 함수 gx의 근은 마이너스2라고 3이 된다는 거 바로 여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gx의 값을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1하고 x 빼기 3을 써주시면 답은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g의 5의 값은 집어넣으면 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답은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걔네들 우리가 정답을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 4번 문제에서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제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라고 하는 것은 X축과 평행 임의의 선들이 되겠죠? 그 선들을 그었을 때, 우리가 Y는 X-1의 제곱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길이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우리 문제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FK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Y는 K를 이 X축 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K가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빵개가 되겠죠. 맞죠? 여기 딱 그으면 안 만나잖아요. 맞죠? 빵개가 되고. 여기 X축이라는 건 0이죠. 0이라고 딱 치게 되면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위로 딱 긋게 되면 0보다 클 경우에는 두 개를 만나겠죠.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는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기니디 문제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플러스는 0보다 큰 쪽이죠. 0 플러스는 2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니은을 보시게 되면 니은은 이게 있어요. 리미트에 x가 1 마이너스의 fx에 f의 k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다. 근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또 팁이 하나 있답니다. 팁을 보시게 되면 좀 이게 내신에 대한 좀 꿀팁을 좀 많이 아셔야지만 문제를 빨리 풀기 때문에,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f에 x 플러스 p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의 이제 fx를 고치고 싶으면 얘네들 x축의 방향으로 x 마이너스 p를 집어넣는 p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fx를 고치려면 p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p라고 잡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굳이 이걸 왜 얘기하냐? 얘네들은 각각에 대한 좌극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구하셔야 되긴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리미트에 붙이시게 되면 x가 1 마이너스 fx 그래 놔두시면 되는데, fk 이게 x가 아니고 저희가 k죠? 죄송해요. k로 고칠게요. k가 마이너스 갈 때 fk. 그럼 k가 마이너스 할 때 fk는 그냥 갈 건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식이 좀 껄끄러워요. 여기 있는 식. 여기 있는 식은 마이너스를 지우면서 이게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 식은 바로 리미트에 k가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0 마이너스의 fk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1-는 이제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2가 될 것이고, 0-0보다 작은 거죠? 0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0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디귿을 보시게 되면 우리 어떤 것을 보실 거냐? 함수 fk 하고 f의 k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라고 했는데, 문제는 k가 어디서 0에서 연속으로 만들게 하는 a 값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랬는데,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0의 좌극한, 0의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0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0의 좌극한은 이제 얘네들 0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0의 우극한 0보다 큰 쪽이니까 2, 함수값은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fk예요. 두 번째는 fk 플러스 a니까 0 플러스 a, 얘는 2 플러스 a, 얘는 1 플러스 a가 된다는 건데, 이게 두 개 같아지기 위해서는 a는 마이너스 2인데, 이게 같아지려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디귿도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기억만 성립하는 1번에 대한 문제 정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저희 13번 문제는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빼놓고 먼저 15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14번 문제를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5번 문제는 이제 시험에서 약간 좀 단골 손님으로 나오게 되는, 시험 문제 되게 단골 손님으로 나오게 되는 미분계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이 미분계수 관련된 문제여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4h분의 f의 2-h 빼기 f2의 값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4하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4분의 1을 붙여주시고 f'의 2를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얘네들을 가지고 f'의 x를 구하시게 되면 2x에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f'의 2의 값은 8이 되겠죠. 그럼 8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필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14번 문제로 가서 이제 후반부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4번 문제는 x가 0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보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데,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0에서의 좌미분 개수하고 우미분 개수가 같으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니까 0이 되고, x가 0보다 작게 나오면 뭐 되죠? 2x가 돼요. 그럼 첫 번째는 00을 집어넣으면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미분을 시키면 얘는 0이 되고 미분시키면 얘가 2가 되는데 0을 집어넣었을 때 두 개가 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거는 이제 얘는 절대값 풀게 되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요. 그럼 첫 번째 00을 집어넣으면 연속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미분시키면 4x, 미분시키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둘 다 00 집어넣으면 똑같이 0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맞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시게 되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꺾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죠. 꺾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 맞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평평한 값에 있는 미분 값을 갖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x의 제곱값이 절대값 x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x의 절대값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의 꼭지점은 완전 제곱하면 2분의 3이 되죠? 그럼 2분의 3이 되게 하는 이러한 식의 꼭지점, 그 그래프가 있어요. x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을 시켜주는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이 바로 얘네들 그래프가 되는데, 그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 0에서 뾰족뾰족한 첨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되고, 혹시나 제가 그래프 그리기 너무 약하다,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에서 하고, x가 0보다 작으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둘 다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을 갖는지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16번 문제. 16번 문제 별표 3개 체크해 놓으시고, 이게 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들 성일고 특징은 이제 수능 기출 문제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변형도 안 됐어요.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왜냐면 수능 기출 문제 답이 10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건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보시면 얘네들 보시면 x가 0 플러스로 가는데 기분 나쁘게 f 안에 x분의 1이라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식을 우리가 뭘로 잡으실 거냐면 t로 잡으실 거예요. 그럼 t로 잡으시게 되면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0 플러스는 이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식이 어떤 식을 바뀌게 되냐면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x분의 1이 t이기 때문에 x는 t분의 1이겠죠? 그럼 t 세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t 세제곱분의 f의 t가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이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얘네들 다시 한번 우리가 t 세제곱을 곱하시게 되면 리미트에 t가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1 플러스 t의 제곱에 ft에다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값이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언제 극한값을 갖냐면 위아래 차수가 동일할 때 같기 때문에 위의 차수도 2차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fx로 잡게 되면 3차식을 없애야 되니까 x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 2차항의 개수비가 5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되냐? 5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A하고 B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보시게 될 건데, 처음 보시게 되면 분모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F1을 붙여주시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뭘로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F'의 1로 바뀌어요. 먼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시면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F'의 1의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떠한 식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F'의 1의 값이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얘를 미분시키게 되면 이제 F'의 x의 값은 3x의 제곱에 플러스 10의 x의 플러스 a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에 의해서 1을 집어넣으면 이제 6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0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3 플러스 a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b의 값 바로 뭐가 되냐? b의 값은 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f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의 세제곱에 플러스 5x의 제곱에 빼기 12x 플러스 6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f의 2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8, 5, 4, 20 빼기 24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0이라고 하는 1번의 답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16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죠. 네, 그다음 우리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확인해 보는 문제인데 많이 나오는 그래프긴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 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F'의 0의 값이라는 것은 0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쪽 맞죠? 그럼 1번은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 2번에 보시면 이제 3에서의 극한값은 왼쪽, 오른쪽이 만나기만 하면 돼요. 만나죠? 2번도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 3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x가 0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관련된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x축과 평평한 게 두 개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총 몇 개 있냐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두 개 있고요. 심지어 여기 세 개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얘도 된다고 하는데 얘는 사실 첨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되는 점은 3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4번의 불연속점은요, 여기 3하고 3만 있죠? 왜냐면 얘네들 이미 범위가 거의 밑줄 치세요. 마이너스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5가 안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만 된다듯이 얘가 구멍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연속점은 그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 몇 개? 그렇죠. 2개이기 때문에 4번의 답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5번에 미분 불가능한 점 찾으려면 첫 번째 불연속점 찾아야 돼요. 그럼 불연속점 아까 몇 개라고 했죠? 2개가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첨점 찾으셔야 되는데 첨점 몇 개?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얘는 1개이기 때문에 총 포함해서 3개 맞겠네요. 5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18번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면 편미분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이제 편미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이제 성일고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편미분의 그 팁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이제 얘네들이 서술형에 주게 되면 이렇게 편미분의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편미분에 관련돼서 이제 서술형의 완벽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유튜브에 있는 내신 꿀팁에 편미분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봐보시면 어떠한 식으로 편미분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을 쓰시게 되면, 얘네들은 편미분이라는 것은 2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상수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상수 잡고 y를 변수로 잡고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y에 있는 식을 이제 미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F'의 x 플러스 y가 되고, fx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얘는 미분하면 F'의 y가 되고, 얘는 2x의 y인데 y만 미분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2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f'x 중에 주어진 값 때문에 얘네들의 y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 0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f'의 x의 값은 f'0 5죠. 그럼 5 플러스 2x라고 하는 아주 깔끔한 f'의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3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고 하는 문제 정답 몇 번? 2번에 대한 문제 정답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이 풀이 방법을 이제 서술형에서 풀면 감점 당하기 때문에 이 풀이는 100% 객관식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풀이고요. 혹시나 서술형에 써야 되는 풀이가 궁금한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신 꿀팁에 있는 편미분의 파트를 한번 쫙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필기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19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도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19번 문제는 이제 fx의 값이 x가 3보다 크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k라는 식으로 주어졌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얘네들의 특징은 이제 3에서의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k값을 구하는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원래는 얘네들 그냥 3, 3 대입해서 같다 해서 구하시면 됐는데 우리 서술형으로 해서 그렇게 쓰게 되면 감점의 요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x가 3-일 때는 3보다 작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는 3보다 큰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k를 집어넣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 값이 9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넘겨주시면 이 k 값이 12 더하기 6이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의 값은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파트를 안 쓰면 감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말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20번.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20번과 21번은 수능 기출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수능 기출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번 같은 경우는 f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 x가 a보다 클 때는 x제곱 빼기 x라고 했고 gx는 1차 함수로 되어 있는 다항함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했었냐면요. fx, gx의 곱이 연속함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a 값이요. 그래서 문제는 a 값의 곱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얘네들의 이제 그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은 좌극한을 구하시게 되면 리미트에 x가 a의 마이너스일 때 이제 fx, gx인데 x가 a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3을 집어 넣어주시고 얘네들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x 빼기 2a 빼기 7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쓰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 얘네들이 또 뭐도 되냐면 이제 a가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FAGA도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죠? FAGA 맞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우극한은 리미트에 x가 a 플러스거든요. a 플러스인데 우극한이 되는 x의 값은 x의 제곱 빼기 x가 있고 두 번째는 x 빼기 2a 빼기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게 되면 a의 제곱에 빼기 a에 마이너스 a 빼기 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연속이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얘네들을 바로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약분시킨다는 것은 얘가 0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풀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첫 번째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기억은 얘네들 앞이 0이 되는 a 값이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은의 값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값이 a 플러스 3이 돼서 a의 제곱 빼기 2a 빼기 3의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얘네들 두 개에 대한 곱은 뭐가 되죠?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마이너스 7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의 a 값의 곱은 2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21번의 문제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20번의 정답이죠. 저희가 이제 21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21번은 이제
fx가 0에서 연속이라는 거 밑에 쳐주시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플러스 gx는 x제곱 플러스 4에 있는 함수 쓰셔야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 빼기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 리미트에 x가 0 마이너스를 보시게 되면 0 마이너스는 이걸 쓸 건데 여기서 gx는 이걸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x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빼기 fx를 놔두시면 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이제 리미트에 x가 0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 0 플러스는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fx에다가 빼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는 것을 놔두시면 이 값이 바로 는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계산하면 4-f의 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얘를 집어넣으면 연속 함수니까 그냥 그 함수가가 똑같기 때문에 f0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의 8이 되겠죠. 는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저희는 8은 지워질 거고 4의 값이 뭐가 되죠? 이 f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라고 하는 f의 0의 값은 2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문제의 정답이 f0의 값은 2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를 보실 건데 22번 문제는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의 0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예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 쓰려면 f0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f0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f0은 g0 플러스 4분의 0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3분의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f'의 0의 값은 어떻게 쓸 거냐? 리미트에 x가 0으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으로 써주시는 게 좀 더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 리미트에 x가 0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x분의 맞죠? x분의 그다음 여기는 fx 대신에 이거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죠. 그럼 gx 플러스 4분의 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x가 약분되면서 이 값은 리미트에 x가 0이 된 상태에서 gx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g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g0 플러스 4분의 1인데 g0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 바로 3분의 1이 바로 f'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얘네들의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이제 목세 미분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여기 목세 미분법을 쓰게 되면 수투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감점 요소 아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처럼 우리가 그 수투 과정에서 있지 않은 미분 같은 경우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집어 넣어 주셔야지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본 이제 성일고 기출문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하고 이제 모평 문제 같은 거 이제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문제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능이나 평가 문제 같은 것에 대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풀어주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학교의 기출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